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오 브리핑을 시작합니다. 7월 4일 독립기념일 연휴가 제2의 코로나19 대확산 기점이 될 수 있다는 퍼펙트 스톰 경고가 나왔습니다. 퍼펙트 스톰은 동시다발적인 대규모 위기에 대한 경고입니다. 일부 지역에선 경제 재개를 중단하거나 긴급 조치를 내리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의식해서인지 그간 언론의 조롱거리가 될 수 있다며 마스크 착용을 거부해왔던 트럼프 대통령은 마스크 착용에 대찬성이라며 입장을 바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마스크 착용에 대해 돌변한 태도에 정치적 판단이 깔려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공화당 텃밭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폭증하고 있고 조 바이든 후보의 모금액이 뒤처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관측입니다. 독립기념일 연휴를 맞아 의료계가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모임을 갖거나 여행을 하면서 코로나19 확산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많은 도시들이 독립기념일 불꽃놀이 행사를 취소했지만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또한 여행 등의 이동으로 바이러스도 함께 이동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의료계는 마스크 착용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미국에서 5만 1,097명의 신규 확진 환자가 보고됐습니다. 676명의 신규 사망자도 추가로 집계됐습니다. 팬데믹 이후 하루 확진자가 5만 명을 넘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텍사스주에서 어제 하루 8,240명의 신규 확진 환자가 보고됐고 플로리다 신규 확진 환자 6,563명, 캘리포니아 신규 확진 환자 6,497명, 그다음 애리조나, 조지아주 순으로 확진 환자가 많이 증가했습니다. 월도미터의 오늘 오전 10시 4분 기준 미국 내 누적 확진 환자는 278만 1,646명, 누적 사망자는 13만 84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미국의 신규 확진 환자가 최고치를 기록하는 동시에 조지아주 또한 일일 신규 확진 환자가 약 3,000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주 보건당국의 1일 오후 2시 57분 집계에 따르면 신규 확진 환자는 2,946명이 추가로 집계됐고 신규 사망자는 2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로써 주내 누적 확진 환자는 8만 4,237명, 누적 사망자는 2,82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카운티별 집계입니다. 귀넷 카운티 확진 환자는 전날보다 280명 늘어 8,362명, 사망자 173명. 풀턴 카운티 확진 환자는 전날보다 312명 늘어 7,277명, 사망자 314명. 디켓 카운티 확진 환자는 전날보다 118명 늘어 5,959명, 사망자 17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AJC는 조지아주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이 폭증하면서 검사 수요도 폭증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검사소에는 긴 줄과 오랜 대기 시간이 생기고 있으며 예약은 일주 뒤에나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검사 결과 또한 지연되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에서는 검사 횟수를 늘리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수요가 공급을 넘어서는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조지아주에서는 하루 약 1만 6천 개의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버드 연구진은 코로나19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는 4배의 검사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소중한 사람을 곁에서 떠나보낸 안타까운 사연들이 많이 들려옵니다. 오늘은 53년을 함께한 노부부의 소식을 전해드릴 텐데요. 일리노이주에서 같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캘리포니아주에서 가정을 꾸려 53년을 함께한 79세 고 커티스 타플리 씨와 80세 고 베티 타플리 부부입니다. 확진세가 심각한 텍사스주에 거주하고 있던 노부부는 지난달 초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80 노부부의 코로나19는 치명적이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건 어머니 베티 타플리 씨는 그냥 알려주는 건데 나 이제 갈 준비가 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노부부의 죽음이 가까웠음을 감지한 간호사는 아내를 중환자실에 있는 남편 곁으로 데려갔습니다. 간호사는 노부부의 손을 포개어 주었고 별다른 대화 없이 손으로 전해지던 체온을 나누던 부부는 아내가 숨을 거둔 지 25분 만에 남편도 그 뒤를 따랐습니다. 노부부의 아들은 두 분이 한자리에서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해주신 의료진에게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경기부양 현금을 더 지급하는 것에 찬성하며 민주당이 제안하고 있는 액수보다 더 지급할 것이라고 발언했습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히어로즈 법에는 1인당 $1,200, 가정당 최대 $6,000를 지급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에도 매우 관대한 경기 부양현금 지급이 있을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한편 민주당과 공화당이 추가 경기 부양 법안에 대해서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는 만큼 경기 부양 현금의 추가 지급 여부와 액수에 대해서는 불투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 보장 프로그램 PPP의 신청 기한을 8월 8일로 연장하는 법안이 어제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 거치면 발효됩니다. PPP는 6월 30일 밤 자정에 마감된 바 있습니다. 한편 여전히 PPP에는 약 1,300억 달러의 예산이 남아있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의회는 잔여 예산을 통해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연방노동부의 발표에 따르면 미국의 6월 실업률이 11.1%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13.3%에서 2.2% 감소한 수치입니다. 비농업 일자리 또한 480만 개 증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비농업 분야 일자리는 4월에 2,050만 개가 줄었다가 5월에 250만 개가 증가했던 바 있습니다. 실업수당 신규 신청의 경우 지난주 143만 건을 기록하며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테슬라가 주가 급등으로 시가총액 기준 세계 1위 자동차 기업에 등극했습니다. 테슬라의 주가는 1일 기준 전일 대비 5% 오른 사상 최고치 1,135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기존 1위 자동차 기업이었던 도요타가 시가총액 2,020억 달러인데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2,065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1위 자리를 탈환했습니다. 2010년 기업 공개 당시 테슬라의 주가가 17달러에 불과했지만 상장 10년 만에 주가가 약 40배가량 상승했습니다. 이상으로 정오브리핑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